안녕하세요. 박인철 방송 나눈 나 79번째 시간입니다. 음, 오늘은 이제 그 조소를 배우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돌발적인 상황 때문에 또 엄청나게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또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. 이제 제가 이제 재수를 시작하면서 또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을 찾아뵙고 이제 조소를 그야말로 레슨비 한 번 안 받고 그냥 가르쳐 주시겠다는 이제 승낙을 받고,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진흙을 주무르는 것도 좀 익숙해질 무렵이었는데, 막 그때가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, 좀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봄에 그 조소가 조금 이제 재미있어질 만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. 뭐 이제 그날도 그 일단 조소실 들어가서 이제 그 비닐 포장을 걷어내고 이제 진흙을 주무르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, 이제 갑자기 선생님께서 인차라 얘기 좀 하자 그러시는 거였어요. 그러니 저는 선생님이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 좀 하자고 하는 게 무슨 의도인지를 이제 전혀 짐작도 못하고 얼떨결에 이제 앉아서 이제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는데, 저기 전공을 바꿀 생각이 없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. 저는 이제 그 한마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저는 단박에 그 뒤에 숨은 의미까지 다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 첫 대답이, 제가 그 실력이 부족해서 불합격하면은 그거야 뭐 제가 부족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겠지만, 만약에 실력 외적인 조건으로 저를 불합격시킨다면은 저는 법정 투쟁이라도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서로가,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, 정작 그 뒤에 하고 싶은 말들은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는데, 뭐 이심전심이라고 할까, 텔레파시라고 할까, 하여튼 서로의 의도를 그 한마디 말로 이제 의사소통이 되었던 것이죠. 근데 이제 제 대답을 듣고 나서 선생님께서 상당히 그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더니,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서울대 교수의 생각이기 때문에 어쩌면 네가 대학을 들어가려고 했을 때 지금 네가 얘기하는 그런 그 고비가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고집을 꺾지 않고, 어차피 저는 미술에 대해서 그 전에 사전에 전혀 준비된 바도 없었고, 저는 오직 선생님 그 가르침 하나 믿고 조도를 시작했고, 또 제 성격상 뭐 종이 위에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보다는 좀 스케일이 큰 조소가 제 성격에 더 맞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저는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. 그런 막 똑같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었겠지만, 아무튼
그 요지는 이제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게 해서 잠깐 동안 이제 얘기를 주고받고 다시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제 그날도 조소 연습을 하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큰 소리를 빵빵 쳐놨는데 만약에 내가 필기와 실기를 통해서 보는 그 본고사에서 합격이 되었는데 면접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은 과연 내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가 있을 것인가, 대학과 재판을 해가지고 학생이 이길 수가 있을 것인가. 저는 뭐 정말 집에 돈이 없어서 뭐 다른 학원에 등록할 돈도 없어서 마지못해 이제 조소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, 그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돈도 없고 백도 없는, 아무것도 없는 제가 과연 거대한 그 조직인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그러한 어떤 저항이 가능하겠는가, 그런 게 어떤 고민이 이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. 사실 우리가 뭐 어린이가 장난으로 던지는 돌멩이가 개구리한테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협이 된다는 것처럼, 물론 이제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꼭 뭐 나에게 무슨 피해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, 사실 조소라는 것이 엄청난 그 중노동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이왕이면은, 더구나 이제 장애가 있고 하니까 굳이 조소를 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뭐 동양화나 서양화 같은 그림을 시키는 것이 본인에게도 부담이 덜하고 낫지 않겠네라는 의도에서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저는 이해는 합니다. 근데 이제 그게 본인은 이제 저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면서도, 받아들인 제 입장에서는 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실력을 키우는 데만 전념하면 될 텐데 나는 이런 걱정까지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. 그러니까 장애에 대한 어떤 그 원망, 아쉬움,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 한편에 또 일어서면서, 늘 이제 그 전에 내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나의 운명이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면 기꺼이 이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루하루 살아오고 있었는데, 전 신경을 안 써도 될 부분까지 신경을 쓰게 만드니까 아쉬움과 원망이 이제 새록새록 이제 돋아나는 것이었습니다. 이제 그렇게 그 뭐 가난에 대한 부담감, 가족에 대한 미안함, 또 미리 그 미술 공부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어떤 그 뒤늦은 아쉬움, 뭐 이런 등등의 그야말로 부질없는 고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또 하나의 그 부질없는 이제 고민거리가 저에게 이제 또 얹혀져 버린 것이죠. 전에 이제 제가 그 책상 앞에서 그 낭비한 시간들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때, 1시간 앉았으면은 50분은 쓸데없는 고민하고 10분은 공부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 10분마저도 이제 쪼개서 또 하나의 고민을 더 하게 됐던 것이죠.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의견을 제시한
교수님이 뭐 어느 분이었는지 저는 이제 전혀 알 길이 없었고, 뭐 서울대 교수가 한두 명이 아니니까, 뭐 조숙과 교수 누군가는 뭐 그런 의견을 제시, 제시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. 근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어느 분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면접 시험 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. 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입시에서 면접은 그러니까 예비고사 점수와 그 본고사에서의 그 실기 점수를 합산해서 이제 1차 합격자를 걸러내고, 그러니까 1차에서 그 그러니까 예비고사와 실기에서 합격한 사람은 그러니까 예비 합격자로 이제 해서 그러니까 면접을 거친 사람만이 그러니까 최종 합격자로 이제 발표가 되는데,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은 그 면접은 요식행위 비슷하게 그러니까 면접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그 미대 이제 준비를 하기 전에 한 몇 년 전이었는데, 그때 그 디자인 쪽에 이제 응시했던 학생 한 명이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이 있었는데, 그분은 결국 이제 실기까지 다 합격하고도 그 청각장애가 있으면 당연히 언어 장애도 이제 같이 있게 되는데, 그러니까 이제 청각 언어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응시를 했다가 면접에서 이제 결국은 탈락이 되어서 한국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런 일까지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뭐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는 아니고 단지 그 지체장애일 뿐이지만, 만에 하나 또 내 경우에도 교수님들이 조석과는 힘든 과인데 지체장애인이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해서 탈락시킨다면 과연 그거를 내가 아닙니다, 나는 조소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나 자신을 거기에다가 어떤 부득부득 우기면서 그 같이 그 조소 작업을 해낼 수 있을까.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를 이제 또 진행이 됐던 것이죠. 근데 그 이제 면접 시험을 들어갔더니 이제 교수님들이 앞에 이제 미대 전체가 이제 같이 보니까 뭐 동양화 교수님, 서양화 교수님, 조석과 그다음에 디자인, 뭐 디자인 쪽에 이제 그 평면 디자인과 공업 디자인, 뭐 그다음에 도예과 뭐 등등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쭉 앉아 계시고, 그리고 이제 그 면접 볼 학생들도 막 두세 명씩 같이 봤던 것 같은데, 아무튼 이제 면접을 이제 봤습니다. 근데 뭐 이것저것 기본적인 거를 몇 마디 이제 물어보더니 조석과 교수 한 분이 제 생활교dok부를 이렇게 뒤적이면서 보시다가 자네 조서 누구한테 배웠나 하고 물어보시는 거였어요. 그래서 이제 제 고등학교 때 저한테 이제 조서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원자, 승자, 덕자 쓰시는 분이었는데 원승적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. 또 이제 말씀을 드렸죠. 그랬더니 양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것이었어요. 근데 그 양반이 왜 그런지 그때까지도 저는 이제 내용을 모르고
그리고 이제 그 옆에 저 다른 교수님이 근데 자네 왜 이렇게 굳이 조소에 집착을 했나 그러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두 번 떨어지고 이제 세 번째 겨우 이제 붙은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그 조소과에 집착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제 묻는 것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 대답이 저는 그 예술 행위를 일종의 구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구도라는 것이 도를 닦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그 나 자신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러한 작업이 예술을 하는 것과 그 수행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 그 같은 길이다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 다른 예술보다는 뭔가 스케일이 크고 남성적인 예술이 그 조소인 것 같아서 저는 조소가 마음에 들었습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. 이제 그 얘기를 또 듣고 이제 그 옆에 그 서양학과 교수님이 이제 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한테 한마디 툭 던지시는 게 야 이 녀석아 그러면 그림은 여자만 그리냐 이러시는 게 있었어요. 그 얘기 있는 뭐 농담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같이 이제 교수님이랑 저랑 다 이제 아파트 웃고 그러고 이제 면접이 끝났는데 나오는데 이제 뒤통수에 대고 아까 그 전에 누구한테 줘서 배웠나라고 질문했던 그 교수님께서 다른 옆에 이제 교수님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 친구 얘기를 3년 전에 원성덕이한테 들었는데 결국 오기로 왔네 이러시는 것이었어요. 그때 이제 저는 그 전공을 바꾸라고 권유했던 선생님이 저 교수님이었구나라고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도 그 교수님은 그야말로 서울대에서 이제 평생 동안 교수 생활을 하신 분이고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정년퇴직 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존경받는 그 조각가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. 근데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그분 수업도 많이 이제 듣고 그랬는데 제가 뭐 그야말로 사지 멀쩡한 다른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하면 했지 결코 이제 그 체력적으로나 어떤 그 창의성에 있어서나 또 재료를 다루는 기술에 있어서나 다른 친구들한테 이제 뒤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동안만큼은 뭐 다른 별다른 어떤 이런 차별 같은 거 없이 4년 동안 이제 그야말로 떳떳한 그 미대생으로 이제 4년 동안을 잘 바쳤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.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저런 또 얘기거리가 참 많은데 오늘은 이제 그 교수님의 그 나를 생각해서 하셨던 그 한마디 말이 3년 동안 내가 입시 준비하면서 얼마나 그 엄청난 부담과 스트레스로 나를 짓눌렀는지 그거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이나 그 말씀을 전달했던 선생님이나 물론 뭐 미루어 짐작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그거를 온몸으로 껴안아 안아야 했던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끔찍한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
또 많은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고, 때로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또 사회적 편견이나 아니면은 의도적인 방해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그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짊어져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,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밝은 사회, 정말 누구나 다 자기 가진 능력을 10분 발휘하면서 당당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, 그리고 정말로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존중되면서 보호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